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토요일 이고은 박사님이 읽어주는 마음, 오늘도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실만 말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어려울 테. 진실만 말하면 응. 인간관계가 유지되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상대방을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거짓이 섞여 있는 반응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은 우리 언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다른 사람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면 나쁜 거짓말일 테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기보다 뭐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네. 오늘은 이런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 선의의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언어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의 언어 형태, 거짓말이 아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뭐 선의의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거짓말이 어떤 걸까? 이걸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미국의 한 설문기관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1위가 나 예뻐라고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응, 예뻐라는 대답이 1위라고 합니다. 이게 1위라고요? 네, 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너밖에 없다라든가 당신이 제일 멋있다라든가 뭐 이런 거짓말이 뒤를 잇는다고 해요. 뭐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 뭐 사랑하지 않는 그 진심이 잘못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랑에 대한 모든 대답이 꼭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가장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목적이거나 혹은 상대방이 혹여 상처를 받을까 봐 우리는 기꺼이 좀 이렇게 숨긴 말을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과장된 표현들을 좀 해주기도 합니다. 약간 과장되게. 네. 나보다는 상대에 맞춰서 하는 네. 그런 말들이겠죠. 이런 과장된 표현들은 아마 연애할 때 상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이거라고 하니까 그냥 안 물어보는 것으로. 재밌네요. 네. 사실 그 답정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많잖아요. 네. 예, 출제자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답을 써야 되는. 맞아요. 근데 예쁘냐고 물어봤는데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럴 수도. 우리 후배가 너무 이쁘죠 우리 애기. 근데 사실 안 이뻤거든요. 그렇구나. 이쁘지는 않고 그냥 귀엽네. 그랬다가 네.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가 자꾸만 자기 보고 예쁘다 소리 안 해준다고 애기 자기 애기한테. 네. 그래서 계속 물음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귀엽다 했다고. 그때는 그냥 이쁘다고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네, 그렇죠. 네, 생각했습니다. 네. 자,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일 테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할 테니까 이쁘다고 해주는 게 맞았는데 맞아요. 자꾸만 귀엽다고 했던 거죠. 보기도 전에 예쁘다고 일단 해놓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게 다른 조사에서는 사랑한다, 예쁘다라는 거짓말을 해본 적 있냐는 물음에 해본 적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사랑한다는 거짓말. 네.
이런 표현들이 거짓인지 알면서도 기꺼이 속아준다거나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네.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요. 예,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예쁘다고 해주고 보고 싶었다고 해주고 또 내 생각 많이 했다 이런 말들은 너무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연인 관계가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그런 거짓말이나 과장된 표현을 나는 너무 안 하는데 이걸 솔직하다고 표현을 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 좀 제가 사회화가 덜 됐을 때는 이게 뭔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잘 표현을 못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사회적인 표현을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런 말들은 무례한 말이 될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상대방은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꺼이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건 별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양심의 가책이다. 내가 뭐 솔직하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네. 연인 사이에 그런 표현들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배려에 가까운 행동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짓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요. 1,400명 가까운 20대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한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거짓말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결과를 얻는데요. 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요. 우선 남성의 거짓말을 좀 살펴보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은 자신의 능력에 관련된 거짓말이래요. 예, 그 경제적인 능력에 관한 내용일 테고요. 네.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내가 좀 능력이 있다, 그리고 돈이 있다 네. 이런 거짓말들을 과장을 하고 보태지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돈은 없지만 꼭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은 상대방이 실망할 만한 자신의 과거는 숨기는 거짓말을 꼭 한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공부를 잘했었다고 하거나 내가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네. 하거나 이런 건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누군가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네요. 저는 뭐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취미나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게 되면 네. 그때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잘 씻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책 보고 있었다. 아니, 요 정도 되면 선수 아닙니까? 네. 이 정도 거짓말하면.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 남자들의 거짓말은 이렇다.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거짓말하는 심리,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특히나 연인 사이의 거짓말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몇몇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네, 이해도 그렇지, 되고요. 예. 나도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뭔가 살짝 거짓말은 아니지만 나를 좀 이렇게 꾸미고 싶어서 했던 얘기들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서 있네요. 잘 다녀와 주어 긴 시간을 기다린 나의 품으로 어떻게 울고 있는 얼굴도 아름다울 수 있죠. 또 설레고 말게 나는 그대가 진 무거운 짐 내려놓을 집이죠. 고단했던 만큼 편히 쉬어요. 우리 사랑해요. 네, 오늘은요 거짓말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토요일 마음 라디오인데 알면서도 근데 속아주는 것이 연인이 하는 거짓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남성 얘기 많이 했잖아요. 능력에 관한 거 네. 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좀 그 허풍 이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성은 어떤 거짓말을 주로 하나요? 네, 여성은 남성과는 좀 다른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정서와 느낌을 과장하는 그런 거짓말을
한층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감동은 처음이야 뭐 이런 경우. 근데 그런 건 기분 좋은 거짓말 같은데. 네, 맞죠. 예. 이런 기쁜 날은 없었다거나 하는 그런 과장된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남성의 외모에 대한 칭찬을 과장해서 하는 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적인 면과 능력으로 이 능력을 거짓으로 감탄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주로 한다고 해요.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상대 남성이 자신의 능력을 막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할 때 거기에 막 감탄을 하는 자체, 그러니까 서로의 과장된 거짓말과 감탄을 거짓말. 하는 거죠. 좋을 때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표현들이 몽땅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진심이자 솔직한 표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콩깍지가 중요한 거죠. 그 아까 남자들 능력의 그 거짓말도 아마 콩깍지가 씌면 그럼요. 나도 잘 모르게. 보이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된 표현을 한 거겠죠.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차츰 이제 벗겨지잖아요. 네. 콩깍지가. 그러면 아 그때는 좀 내가 표현을 심하게 했다라는 생각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런 말들은 모두 상대방을 위한 말이니까요. 꼭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네. 여성이 하는 거짓말은 주로 남성인 상대방의 이 감정이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말에 능숙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감을 유지하고 자존감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배려에 대한 말, 네, 그런 말이겠죠. 그 하얀 거짓말을 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인 간의 거짓말의 패턴을 잘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술 전략을 최선을 다해서 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보니까 관계를 위한 거짓말도 좋지만 이 뭐니 해도 사랑하는 사이에는 믿음, 신뢰 이게 또 가장 근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예, 이런 믿음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사랑의 관계는 유지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랑의 거짓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랑에 빠진 대부분의 연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혹은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진짜 뭐 별로 거짓말 안 했고 별로 과장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뭐 예쁘다고 하면 진짜 예뻐 보였고 멋있다고 하면 멋있어 보이기도 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과장된 표현이 진실에 가깝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사랑인 것 같아요. 아, 그 자체가 사랑이다. 네. 반면에 연인 사이의 거짓말이 독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이건 네. 속이는 거잖아요. 뭐 어딜 갔는데 안 갔다고 하거나. 그런 거짓말은 진짜. 네, 바뀐데 집이라고 하거나. 예, 이런 거짓말들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대개의 경우에 진실이 관계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신뢰와 믿음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그런 유일한 예외는 진실이 상처를 주는 어떤 무기가 될 때 그때는 우리가 가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직 이때에만 거짓말이 용서가 되는 거고요. 팩트 폭력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퀴즈 하나 주시죠.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지 않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와, 어렵죠? 오늘 좀 의외인데요. 오. 네, 보기가 3개가 나갑니다. 네. 1번 G.O.D, 음. 2번 빅뱅, 3번 이찬원.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지 않은 가수를 맞추는 거예요. 네. 보기 다시 한번 주세요. 네, 1번 G.O.D, 2번 빅뱅, 3번 이찬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르지 않은 가수 여러분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 세 가수의 노래는 안 틀어야 되겠네. 지금. 자, 여러분 맞춰주시길 바래요. Our conversations have been honest lately, but when it comes to us, your words are hazy, making me a little lost. Don't know how to make it stop, making me a little lost.
make it stop. Guess I feel a little lost. Dreaming is how you keep me from leaving. All of the words that I'm wanting you to say make me wanna stay, but waiting is a waste. 네, 미나 오카베의 Waiting is a Waste 들었고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지 않은 가수 누굽니까? 네, 3번 2,000원은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아, 없고 네. 빅뱅과 G.O.D는 G.O.D는 너무 유명한 노래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자, 2,000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잘 맞춰주셨죠? 아마 잘 맞춰주셨으리라 봅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4부로 갈게요. 2,000원 좋아 좋아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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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최고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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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제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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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최고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당신이 최고야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당신을 보며 힘들어도 웃어 마음 아파도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4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거짓말의 심리에 대한 우리의 마음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은 이런 선의의 거짓말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지. 아이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 혼난다고 배우잖아요. 네. 네. 아이들은 거짓말이라는 그 형태가 사실 선의의 거짓말 말고 언제부터 거짓말을 하는지 보게 되면 언어라는 것의 기준에 한정해서 그렇지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의사소통이 되는 아기들도 다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예, 오. 그래서 이거 누가 그랬어 하면 모른 척하거나 형이 그랬다고 이렇게 손짓하죠. 아, 말 못해도 맞아. 예. 뭐 그러네 그러고 예, 보니까. 기만행위는 할 수 기만행위. 있다고 합니다. 이 지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뭔가 이걸 얘기했을 때 자기한테 피해가 온다 싶으면 네, 피할 수 있는 아주 형태를 어릴 때부터도 예, 말을 못할 가능해지고요. 때부터도 그거는 예, 언어를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 인지 능력이 가능해지면 하고요. 그리고 말이 유창해질 때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걸 이제 부모가 목격하게 되는데 네. 그때는 절망하실 필요 없고요. 아이가 그만큼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네. 해요. 이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다른데요. 네. 선의의 거짓말은 이타적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할 줄 안다는 건 애들이 진짜로 왜 그런 애들 보고 어른스럽다 그러잖아요. 네, 더 컸을 때 가능해지잖아요. 네. 네. 할머니가 제일 좋아 이런. 맞아. 아, 그건 진실인가? 예, 이런 이타적 거짓말에 대한 아주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는데요. 네. 실망스러운 선물 과제라는 실험입니다. 만 한 7세부터 11세,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정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네. 선생님이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줘요. 그런데 선물 상자 안에는 어떤 사람이 봐도 실망할 만한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아. 뭐 예를 들면 양말 한 짝이 들어있다든가 쓰던 지우개가 들어있다거나 부러진 색연필이 들어있다거나 네. 이런 식인 거죠. 이 선물 상자를 열어본 아이들은 전부 다 실망을 해요. 아, 이게 뭐야?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선물이 마음에 들고 괜찮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몇몇 나타났다고 해요. 이타적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네. 이 선물이 마음에 든다고 말한 아이들에게 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선물을 주신 선생님이 준비를 하신 건데 내가 실망한 마음을 보여주면 선생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미리 헤아릴 수 있는. 네. 이 실험에 참가한 아동들 중에서는 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이타적 거짓말을 할 네. 줄 아는 경향성이 더 커졌고요. 네. 이건 사회성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결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사회성이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할 줄 알게 된다는 거겠죠. 이 이타적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에게서 발견된 또 다른 좀 중요한 조건으로 보여지는 사항은요. 네. 아이들이 갖춘 공감 능력이었다고 해요. 공감 능력이 좋을수록 네. 이런 이타적 거짓말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배려한 표현 같은 걸 할 줄 알더라는 거죠.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고 이 중요한 능력이 필요한 걸 좀 알 것 같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보니까. 네,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에 해당하는데요. 이 능력은 우리가 세상을 함께 사는데 정말 중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인 간의 이타적 거짓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좀 쉽잖아요.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에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사랑해라고 묻는 건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서 묻는 말이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해주면 되는 거고 네. 나 예뻐라고 묻는 건 좀 예뻐해달라, 예쁘다고 말해달라는 뜻이니까 그걸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모르고 이건 예쁜 게 아니지 않아? 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팩트 폭력에 가까운 대답이다. 사랑이란 무엇이니? 뭐 이렇게 묻는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네. 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한다는 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봐 했던 대답이라고 아이들도 할 줄 아는 표현이었죠. 네. 내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상대방이 그런 질문을 왜 했는지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서로 간의 오해나 큰 갈등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이라서 사람들은 헷갈려 해요.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건 잘못이 아니냐. 이건 그냥 솔직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타적 거짓말이나 혹은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저는 사회적 진심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진심으로 사회적 진심. 예,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맞아요. 부정적일 예. 수도 있고 선의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자체라는 말 자체도 좀 약간 모순이고 네, 하다 모순이죠. 보니까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언어로 바꾸기만 해도 그 진짜 말의 진심이 뭔지를 느끼게 하네요. 네. 사회적 진심, 진심. 네.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데요 이거. 사랑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진실한 그대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요. 너는 그랬어. 너의 커피는 향기가 좋다던 까만 블랙커피. 너는 그랬어. 너의 저녁은 건강에 좋다던 초록 샐러드뿐. 너도 그랬어. 너와 만날 때 실내가 꽤 넓은 까만 자동차. 온전히 서툰 건 나 때문인 줄만 굳게 믿었어. 그런 네 모습 너무 예뻤지만 나 조금은 부담스러웠어. 넌 어쩐지 나와 어울릴 수 자, 마음이 반짝해지는 코너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시나요? 네, 만우절이 한참 지났기는 하지만 거짓말을 다루다 보니 저는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예, 만우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을 한 사람 이야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장국영 배우가 생각나요. 그때 돌아가셨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4월 1일. 네, 장국영 배우는 얼굴이 너무 훤하게 기억이 나는 사람이라 네네. 중화권의 대표 미남이었고
지금 살아계셨다면 톰 행크스와 같은 나이의 아, 그래요? 동년배 배우가 된다고 해요. 저는 영웅본색도 챙겨봤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인기 절정을 끌다가 1990년도 정도에 은퇴 선언을 했었던 걸로 알고요. 그 후에 복귀를 해서 아비정전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고 제일 유명한 건 태양별이일 거예요. 예, 태양별이를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으로 이끈 주역으로 네. 우리 곁에 있는 배우입니다. 네. 장국영 배우가 2000년에 타임지에서 커밍아웃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2003년 4월 1일에 거짓말 같은 비보를 접하게 됐고요. 장국영이 세상을 떠난 지 9시간 만에 홍콩 그 현지에서 네. 투신했던 팬들이 5명 이상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이 소식은 까먹고 있었어요. 그죠. 예, 예, 시간이 흐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맞아요. 예. 그때 엄청났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다들 놀라고.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적인 네. 얘기였고 거짓말이길 바라던 어떤 맞아, 보도였지 싶어요. 그랬구나. 네. 자, 그 장국영 배우까지 오늘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워낙 또 영화들이 유명하고 네. 걸작들이니까 한번 또 장국영 씨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기에도 좋은 또 토요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얘기 저희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또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輕輕笑聲，在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強電。輕輕說聲，漫長路快要走過，終於找到明媚晴天，星星歡呼躍起，像紅日發放金箭。我伴你往日少年重現，輕輕叫聲，共抬望眼看高空。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추잠자리에 작은 봄 들으면서 저는 또 내일 옵니다.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거리에 눈이 녹아들고 기다리던 봄이 내게 찾아왔어. 그 봄은 전보다 작아서 꽃잎을 못 다 피울까 있잖아